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 역시나 가슴 뛰는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많은 소천사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다행히 기운 빠져 보인다, 재미없다 이런 말보단 지금 톤 정도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내용에서 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팬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히어로이다 보니까 그 기록들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영웅님을 위한 팬활동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계시죠. 소시가 어제쯤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서울 쪽에 계시는 건행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영웅시대 분들 찾아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내년 연초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일정적인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일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연초에 방문을 드리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하는 소시가 되고자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다닐 수 있다면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더 뿌듯한 그런 팬튜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우리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메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영님의 이 대기록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써내려가는 기록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님의 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90주 연속 1위. 이제는요 90주 연속 1위에 오른 히어로의 대기록을 보고 계십니다. 가수 임영웅이 90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기를 빛냈다. 영님은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45만 6,300표를 획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기록이죠. 지금 9주 연속 1위도 쉽지 않은데 90주 연속 1위라니 정말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2위와의 격차를 살펴보면요. 2위는 이찬원님이 22만 표를 받으면서 차지를 했는데 영님과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압도적인 투표 수로 9주 연속 1위도 아니고요. 90주 연속 1위라니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록을 끊임없이 연속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수많은 소천사님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대기록 세우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나아가선 이런 영웅님의 대기록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느냐, 방송가와 연예가, 언론과 광고계 정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와요. 16살의 싱어송라이터 르네 20일 데뷔곡을 발표한다. 자, 신인 가수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역시나 여기에도 영님의 영향력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르네라고 하는 가수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설명을 하면서 신생기획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나 임영웅, 임창정, 이수영 등과 협업한 바 있는 김시온 프로듀서, 김시온 PD가 등기 이사로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웅님과 함께 협업을 한 적이 있는 김시온 PD가 이 신생기획사,
이 신인 가수의 기획사의 음악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히어로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한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은요. 지금 어마무시한 포트폴리오를 어마무시한 경력사항을 빛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신사동 호랭이, 미친 감성, 자 이렇게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수많은 작곡가들도 영웅님과 함께 협업을 하기 위하여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신인 가수를 담당하는 음악 총괄자도 이렇게 영웅님과 함께 작업한 이력을 엄청난 경력사항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음악계에 퍼져 있는 히어로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히어로의 파워가 이렇게 번져나가다 보니 어떻죠? 영웅님의 이 광고계에서의 역할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사실 광고계에서 홍보 모델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광고 모델을 선별했을 때 과연 우리 기업 이미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악역을 맡았던 배우를 기업 모델로 고용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악역들도 매력이 있어서 그 악역들이 광고 모델로 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90년대 때만 생각해 봐도 그런 흔히 말하는 나쁜 놈 역할을 했던 배우들은 광고 따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 기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느냐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이런 광고 모델들이 결국엔 기업의 얼굴이 된다. 그래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광고 모델로 선택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평소의 인성, 팬들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와 너무나 잘 맞아서 선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이 모델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데 이게 파급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들여서 광고 모델로 세웠다면 자신들 기업 제품 판매량이 당연히 증폭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 모델을 채용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모델을 세웠는데 이 모델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파급력도 없고 팬덤도 약하고 그렇다면 돈을 들이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더더군다나 가수가 됐건 배우가 됐건 개그맨이 됐건 그 가수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팬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히 살펴봅니다. 영웅님만이 아니라 다른 트롯맨들도 광고 촬영을 많이 했던 것은 그 숫자가 K-팝 팬덤에 비해선 적을지 몰라도 특정 매니아층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영웅님을 비롯하여 트롯맨들의 팬덤을 보면은 굉장히 탄탄히 뭉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트롯맨들의 광고 제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한 해에 수십억 원의 광고 촬영을 하는 건 우리 히어로가 유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자신들의 기업과 맞는 올바른 이미지와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한 판매 파워가 있느냐,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가수로 따지면요, 비주얼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면 된다랑 똑같아요. 가장 어렵다는 거죠. 가장 쉬워 보이는 정답이지만 그것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님은 가수로서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데 바른 인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수로서도 모델로서도 대활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위메이드 플레이의 내년 목표가 더 거대하다. 자, 2022년 송년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플레이, 애니팡의 자회사인 모회사죠. 이곳의 대표님이 내년 출시 신작의 성장세를 기대해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취임 이후 첫 송년회를 최근에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취임한 위메이드 플레이 대표와 구성원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다짐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14년째 송년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근데 이 송년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직원만 290명이 온라인 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함께 송년회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애니팡 시리즈를 리브랜딩에 나서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와 목표점을 두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도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가파른 성장과 그 성과를 모두 만끽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장과 성과를 만끽하려면 요번 영우님의 애니팡 광고 효과가 어때야 할까요? 탁월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신들의 내년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애니팡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애니팡 돈 내고 하는 게임도 아닌데 무슨 돈이 벌려요 쏘시? 그런데 이 게임에서의 이런 수익 창출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 랜덤으로 노출되는 배너도 있고요. 유튜브처럼 동영상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애니팡 같은 게임 중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판매하는 아이템으로 수익을 얻는다라기보단 소시와 같은 유튜브처럼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들이 주 수입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광고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시가 아까 말했던 모델의 중요성이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델의 중요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광고 효과가 있겠죠? 영님의 애니팡 광고 모델이 된 건요. 단순히 애니팡이라는 광고만 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유명세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서 노출되는 광고도 10명이 플레이하는 것보다 100만 명이 플레이를 하면 더 많이 그 광고가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애니팡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라지 즙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신들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 광고를 좀 실어달라. 그러니까 방송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를 받듯이 게임 회사는요. 게임을 만들어서 이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어서 광고 수입을 벌죠.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 게임은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판매해서 돈을 벌었다면 요즘엔 추세가 그러하죠. 그러니까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내년에 큰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 측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웅님과 함께하는 위메이드 플레이는 엄청난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면서 2023년에 굉장한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높지 않겠습니까? TS 샴푸도 그 막대한 빚을 질 만큼 힘들었던 경영난을 겪었지만 순식간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죠. 그런데 애니팡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협업이 엄청난 시너지 결과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토록 유명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본업, 노래를 잘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님이 노래했던 이 노래의 작곡가분이 원곡의 작곡가분이 엄청난 극찬을 했어요.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거든요. 가슴을 울리는 임영웅, 바로 노사연님의 바램 노래가 2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때는 2020년 1월 3일 영님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바램 무대이죠.
이것은 미스터트롯 예선전에서 현역부 A로서 영님이 무대에 올라 불렀던 바램 노래입니다.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고백에 이어서 무대에 올라 애절한 마음을 담아 가슴으로 노래를 불러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죠.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노사연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감동으로 승화시킨 임영웅의 무대에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내면서 극찬을 했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 바램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김종환 작곡가가 이 스타뉴스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면서 영님이 부른 바램에 대하여 노사연의 바램을 잊게 만들었다 라고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하죠. 사실 노사연님이 부른 이 바램이라는 노래가 원곡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히트곡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노사연님의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인데 영님이 어떻게 또 이 노래를 잘 선택을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극찬을 받았고 지금 이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종환 작곡가님이 노사연이 불렀던 바램을 잊게 만들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노래 실력을 가진 히어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고 효과가 어떻죠? 엄청나게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보장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 수많은 기업에서 임영웅 가수를 모델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로보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님이 그 많은 기업들을 정말 돈벌이로만 생각을 했다면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모두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영님의 경우 광고 러브콜이 그렇게 쏟아진다는데 왜 생각보다 광고 촬영이 없을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그 누구보다도 광고 선별을 할 때 신중하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최근 애니팡의 마케팅 이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제가 전달해 드렸죠? 삼고초려를 했다. 게임이라는 업계의 광고를 촬영해 본 적이 없는 만큼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거절했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광고받는 연예인 제가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미지에 어떤 반하는 것이 있을까봐 안 좋은 것이 있을까봐 광고를 거절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자신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의 그 홍보 효과에 있어서 폐가 될까봐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광고가 돈이거든요. 연예인들의 주 수입원은요. 작품과 광고 수입으로 벌어들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음반 판매 당연히 굉장한 수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콘서트 음반 판매 다 합해도요. 광고만 엄청나게 찍잖아요. 광고 수입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싸라기 같은 광고를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자신들이 먼저 거절한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죠. 이야기가 조금 샜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노사연님의 바램 노래를 너무나 원곡 작곡가님에게도 극찬을 받을 만큼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막강한 팬덤의 인기가 어떻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잠재적인 구매자로서 이런 기업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래를 잘 부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웅님만큼 슈퍼스타가 된 가수 중에 이만큼 연습하는 가수 몇 없습니다. 정말 연습벌레라고 할 만큼 나쁜 의미의 벌레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습하는 연습벌레다. 노력형 천재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을 좀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님이 그런 수많은 광고 러브콜이 쇄도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모든 걸 촬영하기가 어떻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문드문해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 광고 촬영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죠. 아마 앞으로도 영웅님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광고 위주로 촬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요. 영웅님이 광고를 선별할 때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광고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주의 광고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미지를 자신의 기업과 비교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영웅님의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바른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성이 빛났던 순간을 수많은 대중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콜센터 때입니다. 이 굉장히 극초반 때라서 아마 최근에 영웅님에게 입덕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당시 때 전화가 와서 이 트롯맨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과 똑 닮은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닮았다라는 분이 바로 영웅님을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응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님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휘파람을 부르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신의 아드님과 엄청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주바다 사슴님의 사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영웅님이 뭐라 그랬죠? 말을 못했어요. 이 바다 사슴님이 임영웅님이라고 했는데 영웅님이 눈물을 엄청 흘리느라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바다 사슴님이 울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그리고 영웅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행복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때 뭐 다른 트롯맨들도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이 영웅님을 아들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곳에선 못다한 꿈, 농구도 열심히 하고 엄마랑 만나자.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영웅님이 엄청나게 막 눈물을 펑펑 쏟죠. 그러면서 아들이 좋아했다는 마법의 성을 영웅님이 아들이 되어서 불러보겠다. 라면서 노래를 쭉 부르는데 계속 울죠. 눈물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의 노래 무대가 되었는데 이 바다사슴님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뭐 현장에 다 눈물바다가 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울컥하는데요. 아마 울음을 참아가며 끝까지 노래를 불렀던 영웅님이 가장 마음이 저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되면 바다사슴이라고 말씀해 주셔라. 제가 아들이 되어드리겠다. 지금처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영웅님이 다시 눈물을 펑펑 흘리죠. 이걸 보는 일반인들 반응 보실래요? 눈물바다입니다. 이게 팬들이 아니라 이 방송편을 이제 와서 알게 된 일반인들의 반응이요. 내가 다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슬프다. 사진으로만 봐도 눈물이 난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영웅이는 진짜 진정성 있게 너무 잘한다. 진짜 눈물 난다. 캡처된 이미지만 봐도 눈물 비상이다. 눈물이 줄줄 흐른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진정성 있는 시대의 영웅 같은 가수가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영웅님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러브콜들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영상은 소씨가 밥도 좀 챙겨 먹고 휴식을 좀 취했다가 한 11시쯤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아무래도 링게를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힘차게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선 신나게 만나요.